정말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언니들 윤자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고 계시죠? 우리는 뭐 한 3월까지는 그죠? 계속 복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진짜 언니들에서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에 우리 구독자 수가 뭐 이리저리 여러 채널을 뭐 합치면 2,50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점프를 해서 너무 기쁘고요. 다 이게 뭐 10명, 20명 이렇게 될 때부터 쭉 들어준 우리 동생들 덕분이니까 우리 새로 들어온 동생들 포함해서 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동생들에게 즐거우면서 또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옛날 말 한번 쓰겠습니다. 분골쇄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오늘 정말 스페셜한 시간을 한번 마련했어요. 지난번부터 뭐 언니들 얘기만 계속해서 이게 되겠냐, 동생 타임을 한번 가져보자 하면서 계속 못했는데 드디어 동생 타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동생 스페셜. 자, 오늘 이 시간 같이 해주시기 위해 원래는 동생 두 분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갑작스럽게 야근이 걸렸어요. 그래서 동생 한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동생 대표 동생 1호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 1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짝꿍이자 남동생 1호였던 그분이 오늘 못 나오신 거죠? 네, 오늘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야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 11시 반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52시간제가 또 이렇게 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또 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의 얘기 저와 함께 오늘 들어주실 한 분 모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우리 서울 프라퍼티 인사이트 대표님이시죠. 뭐 저기 북한에서도 뭐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만큼 또 바쁘게 사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또 뭐 여러 뭐 네트워킹의 끝판왕, 또 부지런히 사는 거의 끝판왕이자 또 우리 동생들하고 어떤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분만큼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귀 기울여 주시고 트렌드도 뭐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이게 다 이제 동생들한테 늘 이렇게 듣고 배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담을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기에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이 정말 최적임자가 아닐까 해서 정말 오늘 유난히 진짜 길이 많이 막히는 러시아워를 뚫고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만들어 보죠. 네,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 서울 프라퍼티 인사이트가 네네. 우리 뭐 리테일 그 부동산 네. 그 여러 이제 비즈니스 연계해서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또 우리 동생들 이렇게 컨설팅하는 그런 교육 이런 네.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PMC 코스라고 굉장히 입문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입문 코스를 만든 이유가 이제 저희 그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이제 큰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다 네. 수시 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채라든가 이런 기회가 없어서 옛날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했던 인턴 프로그램을 약간 자비로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만든 예. 코스고요. 예. 거기에 오신 분들은 다 취업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취업도 되게 저희가 이제 1기랑 2기를 했는데 취업도 많이 하고 어저께도 저한테 또 취업했다고 또 문자가 와서 사실 제가 하는 일 중에는 그 일이 제일 보람된 거는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크게 네. 뭐 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시간 투여를 엄청 하고 계시고 그 얘기는 지금 사실 우리 뭐 취업이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직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네. 이제 새로운 또 일로서 요새 특히나 이제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더 들어보면 PMC 코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코스라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네, 코스. 이제 이 업계도 되게 이제 그 회사들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그
맨 첫 단에서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자산 관리 해주는 이제 회사들이 있고 또 자산운용사 모든 젊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운용사가 있고 또 투자사가 있고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사실 각자 하는 일은 달라서 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맨 앞단에 있는 컨설팅 회사 같은데 35년 다니신 분들이 나는 이 일이 제일 재밌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가불 문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자산운용사 분들하고의 관계는 갑과 을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 하다가 자산운용사 다 가고 싶어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만든 코스는 그 맨 앞단에서 이제 이 업계에 취직을 전공자든 이제 비전공자든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다른데 1, 2년 차 근데 이제 업계에 진입하고 싶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네요. 사실 뭐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그 필드가 진입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네. 참 어려운 건데 그런 면에서 뭔가 이렇게 루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는 되게 보람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다니던 회사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한 4년 했는데 지금 그 친구들이 다 업계에서 이제 대리 과장급이 돼서 저를 또 반대로 많이 도와주고 이제 업계 돌아가는 얘기도 저한테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엔트리를 도와주는 거는 저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하다가 또 그들이 또 미리 이직을 키워놓는 그런 것도 있네요,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누나 같은 마음으로 뭐 언니 같은 마음으로 이제 좀 도와주고 또 제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직을 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정말 좋죠. 그래서 여러분 뭐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그 비즈니스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의 그 PMC 코스 한번 뭐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동생 1호도 눈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지금 하는 일도 뭐 너무 잘하고 있고 또 그 앞으로도 쭉 거기서 전문가로 갈 생각이지만 또 뭐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네. 또 늘 또 여러 기회는 열어놔야니까요. 그 하시는 업무를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게 이제 현재는 지금 동생 1호분이 어디 다니시는지 오픈이 된 사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 뭐 회사 네. 금융권의 8년 차 정도로 그때 소개가 됐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은행사, 증권사 이런 데들이 리테일에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통폐합이나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니즈가 있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 업계 홍보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님들 만날 때는 처음에 딱 드리는 말씀이 부동산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요. 네네. 연결이 안 되는 게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랑 부동산이랑 우리가 혼동돼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정말 온 국민 애증의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를 막 많이 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용도를 어떤 공간을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면 좋을 저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쭉 들으셨지만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은 우리 지금 뭐 주니어라고 볼 수 있는 그 분들하고 계속적인 교류가 있으셔서 개인적인 뭐 고민거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해볼 건데 우리 첫 시간으로 일단 뭐 선배들의 반성문 시간을 갖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만 타이틀은 좀 긍정적으로 잡아봤어요. 난 이런 선배가 좋더라. 오늘 뭐 우리 동생 1호가 혼자 오게 되면서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주변에 미리 좀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뭐 본인 얘기도 물론 있겠지만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들어와서 평소에도 쭉 들은 얘기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뭐 제목이 난 이런 선배가 좋더라지 사실은 난 이런 선배가 싫더라가 뭐 되겠죠. 예,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동생 1호는 정말 뭐 어떻게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이런 선배가 좋더라 아니면 뭐 이런 선배가 싫더라 할 때 뭐 탁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일단은 선배라고 하면은 동료들 중에서도 이제 선배들이 있고 그 윗선에 있는 또 그 팀장급의 선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부류가 완전히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아, 동료들 중에 선배라 하면 나이상의 그러니까 동기로 들어왔지만 예컨대 예. 뭐 이렇게 뭐 나이가 위아래라든가 뭐 이런 경우를 말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사원급인데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 뭐 이렇게. 뭐 연차수. 연차로 했을 그러니까 때. 비슷한 어떤 그 동료급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세밀하게 차이 나는 네. 그 선배와 아예 그냥 윗분 네. 상사인 상사야 이제 그거랑 분들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동료이지만 이제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윗분들이 모르는 세세한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저에게 조언도 좀 많이 주고 좀 제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뭐 상사라고 불리우는 그 레벨의 뭐 범 선배는 사실은 매일매일 뭐 이렇게 나랑 부딪힐 일이 특히 이제 주니어 때는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이제 처음에 특히 회사 들어가거나 그러면 내 바로 옆에서 정말 멘토처럼 해주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나의 이제 선배인 이제 그런 셈이니까. 네. 그래서 특히 옆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더 아무래도 교류가 더 많으니까 이제 좀 많이 의지도 하게 되고 하는데 옆에 같이 일하는 선배가 좀 마음이 잘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그럼 좀 많이 힘들죠. 네, 바로 옆에서 좀 갈굼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서에 갔어, 또 인사이동이 났어. 그럼 거기에 이제 선배가 있어.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옆부서 선배가 제일 좋은 선배고 옆부서 팀장님이 제일 좋은 팀장님이고 그쵸. 막상 또 겪어보니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게 왜 미묘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딱 부러지게 뭐 이게 회사 안에서는 좀 괜찮은 이미지이지만 실제로 뭐 겪어보니 미묘하게 나를 좀 힘들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동생 1호님이 회사를 가기 싫게 만드는 선배도 있을 것 같고. 있었죠. 그래요? 있었어요? 네. 지금은 다행히 없지만 제가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신입 때니까 이제 가장 쭈구리 시절이잖아요. 일도 모르고 적응해야 되고. 근데 그때 저의 이제 멘토로 지정이 된 선배님이 바로 옆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지 일을 알려준다라는 명목하에 일을 되게 많이 좀 지시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또 그분 말이 또 절대적으로 맞는 줄 알고 따랐었는데 또 틀린 부분도 많이 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더군다나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혼나는 건 저고 저는 이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못된 어떤 정보를 준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법도 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저는 그래서 신입 때 그 선배의 그런 선배와의 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죠. 그 더더군다나 직장이라는 데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뭐 어떤 대학 생활이 됐든 뭐 가족 안에서가 됐든 친구 관계에서가 됐건 억울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내가 표출하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항변이 가능한데 이 직장이라는 데 들어오면 그게 참 어렵죠. 맞아요. 말하면 치사해질 때도 많고 말을 참 안 하자니 열받고 그렇지, 억울하고 그렇지.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왜 여쭤봤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게 도제식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매뉴얼이 잘 돼 있어도 이 선배한테 배우는 게 이제 처음에 처음에 일의 좋은 태도나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한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인사팀에 있었거든요. 인사를 할 때
그때 그 외국계 회사였죠. 네. 근데 이제 이 사수를 잘못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막 안타까웠어요. 그래 사수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었죠. 네. 그래서 아이고 정말 이게 떡잎이 좋은데 저 사람 만나서 1, 2년 있다 보면 떡잎이 말라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회사 내에서 그런 거를 좀 없애려고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그게 어려웠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우리가 외국계 회사고 약 한 150명, 160명 그런 사이즈라서 네. 그런가 했더니 또 주변 돌아보면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도 그렇게 그 일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모든 걸 매뉴얼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수는 중요하다. 사수는 엄마만큼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그게 제 첫 직장, 그러니까 일을 오래 하냐 안 오래 하냐에 대한 그 저기 큰 복이에요, 그쵸? 그게. 그러니까 사수 잘못 만나서 회사 금방 조금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 저 동생들 뭐 직장인들 왜 직장을 뭐 옮기려고 하냐, 그만두려고 하냐, 그 항상 뭐 그 설문조사하면 뭐 첫 번째가 항상 그거잖아요. 네, 예, 인간관계에서 그쵸?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요즘도 그게 나아지진 않고 오히려 요즘 또 어떻게 보면 80년대 꼰대 해가지고. 뭐 저희 같은 세대 꼰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는 어차피 회사 가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바로 위에 그 점권이라고 하죠. 예. 젊은 꼰대. 점권이 그렇구나. 네, 그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만나보면 사실은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관리자로 있을 때 사실 세세하게 밑에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정성껏 보는 그 상사들은 대충 좀 알긴 또 알거든요. 네, 알아도 또 그거 아는 척 절대 못하잖아요. 그게 참 또 윗사람 입장에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딱 보여. 그러면 이제 그 소설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이게 뭐 잘못된 애를 딱 틀어잡는 그 체육 선생님이 맞는 거지만 정의로운 거지만 직장이라는 데는 이게 또 옳다 그러다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 데다가 이 위계질서라는 이 조직이라는 하이어라키 안에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묘하게 저쪽이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어떤 선을 넘지 않으면 그 뭐랄까요 그 위계질서를 그냥 안전하게 가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좀 그냥 외면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간 이거는 뭐 굉장히 큰 그 나비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모른 척하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죠. 다 나오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다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매뉴얼하진 않지만 회사에 와서 기본적으로 만나면 눈 마주치면 좀 웃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생활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그거가 고쳐지기는 진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서 아마 동생들은 그런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집에서 너무 이제 사실 다 요즘은 귀한 아들, 귀한 딸로 자라다가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사실 너무 초반부터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회사에 왔을 때는 이제 한숨 놓으려고 하는 찰나에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다 하니까 그 절망에 빠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동생 1호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오히려 신입 시절이 참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보통 주변에서는 그때가 좋을 때야 지금이 뭐 재밌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저도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면 그때 물론 재밌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나 스스로도 굉장히 정돈이 좀 덜 돼 있는 상황인데 뭔가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 되면 이걸 누가 중간에서 좀 이렇게 정리해 준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왜 지나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했어도 나한테 득이 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한 거구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나를 좋게 해줬다든가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은데 돌이켜 봐도 아닌 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좋자고 저렇게 한 거구나.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본인 스스로 아니면 뭐 약간 그분도 처음에 사수를 잘못 만났을 경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배워서? 네,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아무렇게도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 가정 생활과 이제 딱 분리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가와만사성이 되게 중요하다. 만약 그들이 결혼을 안 했다면 뭐 부모님과의 사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에 올라와 있어서 산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들을 괴롭히는 요인들이 없어야지 저분들이 회사에 왔을 때 최상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컨디션으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원인이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사수 역할을 안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제가 그죠? 저 신입 때 저의 사수를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었을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회사 그 밖에서 뭔가 다른 뭐 문제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거였기도 했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일 하기도 바쁜데 지금 막 들어온 신입을 가르치라고 하니 또 자기 일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그거에 수 대한 있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한테 풀었던 것 같은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을 줄여줬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제가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육을 듣는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얘기를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까지는 마련해 줄게. 그러니까 사실은 가르치는 거 약간 재능이어서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빨리 가르치고 내 일이 덜어지는 게 좋은데 가르치는데 유독 그 재능이 없으신 분들이 그걸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참 그게 이제 복불복으로 걸린다는 게 참 힘든 상황인데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이제 솔루션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좋아요. 우선적으로는 이런 선배가 뭐 싫더라, 뭐 좋더라 해서 나한테 진짜 이게 멘토로서 정말 제대로 해주는 선배를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출근이 이제 어려워지는, 출근하기 싫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요. 또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부분? 뭐 좋더라도 상관없어요. 뭐 애써서 좋더라 해줘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 조금 얘기했었던 이제 아까는 제가 그 동료 선배들 또래 선배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상사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런 선배가 이런 상사가 좋더라 쪽은 이제 좀 업무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가지고 명확하게 지시를 좀 해주시는 분들. 이 명확한 지시. 네. 명확한 지시 이거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약간 좀 뺀질거리면서 하는 척만 하는데 이제 뭐 아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되게 능한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잘 해서 진짜 일 잘하는 직원을 알아봐주는 그런 눈. 이건 제가 오늘 저의 옆에 직원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 직원은 이런 선배가 좋더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선배들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여기 아래에서 지금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는 건지를 명확히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분별을 가지고 사실 그게 윗사람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화초는 진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꾸면 그 화초가 적당한 테 사실은 뭐 물 주고 뭐 간단하잖아요. 햇빛 주고 되게 간단한 건데도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마르지 않게 또 너무 이렇게 뭐 축축해지지 않게 이게 사실은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게 관심 직원들과 이 후배들을 이렇게 키운다, 뭐 육성한다, 뭐 이런 거는 정말 그 마인드가 선배로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사람은 자기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한테는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네, 맞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충성심, 쟤는 왜 충성심이 없어? 라든가 쟤는 왜 뭐 회사에 애사심이 없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거를 유도해 내려면 사실은 그게 선행돼야 되는 게 관심과 애정 어린 눈길과 그다음에 이제 안목? 근데 그것도 이제 정답이기는 한데 그분도 너무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신경 쓸 게 많아.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우선순위에서 뭔가 아젠다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에너지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직원 이런 뭐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좀 덜 쓰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50대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기가 편하려면 사실 이게 선행되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경험을 딱 해보면 저는 그 사람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끊임없이 주는 것 같지만 똘똘한 직원 하나가 내 밑에 부하로 있을 때 내 일이 줄어드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대표님? 그거를 저는 좀 맛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제 밑에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맡겨도 믿지 않고 아니면은 허드렛님을 맡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굉장히 과감하게 일을 띄워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해놓은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주고 그걸 개선시킬 수 있다든가 그런 선배들이 저는 그런 상사나 선배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건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이제 이 방송 자체가 뭐 메인 목적이 이제 동생들이 어쨌든 직장 생활을 좀 더 이렇게 유리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서 지금 뭐 동생들의 단순히 뭐 하소연 뭐 이런 거 싫어요. 이거를 선배들이 듣고 반성하자.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불편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맞다라는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여러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 다 그걸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내가 접하는 그 뭐 선배가 됐든 이런 분들도 본인들도 사실은 다 겪으면서 이제 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또 일정 우리 같은 선배들은 그런 부분을 또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좀 우린 이해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거를 이제 맞아. 알려면 우리랑 같이 친한 사람들한테 그래요. 물어봐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도 저는 저 회사 차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일하던 저기 그 이제 팀원이 대표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팀장님이었는데 팀장님 회사 안 차리실 거면 자기는 바를 열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 바하기 너무 젊지 않니?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근데 별로 일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 반대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면 나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굉장히 큰 용기를 받아서 제가 어쩌다 대표 된 지 2년 차거든요. 이제 3년 차 더 접어드는데 뭐 듣고 보니 은근 자랑이었던 거죠. 그럼요. 저는 원래 끊임없이 제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회사에 합치래요. 아름다운 근데 그분이랑 이야기네요. 저랑은 완전히 너무나 훌륭한 컴비네이션인 게 제가 못 가진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외부 활동 절대 싫어하거든요. 네. 제가 절대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다 다르다. 그리고 사람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정말 우리 둘은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환상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의 자랑 타임. 아까 그 PMC 코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표님이 운영하는 거니까. 네. 좀 뭐 뻔한 걸 수도 있는데 왜 이게 뭐 지장이냐, 덕장이냐, 용장이냐. 요새는 뭐 복장이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복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리더 중에 제일 좋은 리더는 복이 많은 리더래요. 그래서 운칠삼기 운을 타고 태어난 그거 진짜 맞는 말이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뭐 이렇게 좀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명확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 내가 이제 배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가니까 그 일을 또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또 습득해 가는 것도 있고 그 업무 능력도 좋아지고 뭐 이제 이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지장에 해당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스마트한 상사?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상사가 있어. 근데 좀 뭐 막 좀 인간성이 좀 안 좋아. 이 경우랑 뭐 참 인간성이 좋은데 업무 지시가 늘 투미해. 이거랑 저는 그래도 전자가 좋습니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네. 회사는 어쨌든 착한 걸 기대하기보다는 업무로 만난 사람들이니까 물론 이제 극단적인 지금 케이스인데 우리 저 동생 이론은 어때요? 또 극단적인 케이스가 하나 또 떠오르는 게 있네요. 그래요? 역시. 제가 재작년에 모셨던 저희 상사분이 뭐 업무의 그 KPI의 그 목달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맞추는 거에는 정말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집중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어서 다행히 점수는 저희 팀 점수는 좋았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사람의 어떤 인품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부족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점수는 좋지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랑 나랑 그래도 우린 이쪽에 하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 커트라인은 넘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상사는 제가 기억에 나긴 나네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어떤 레벨에서 그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그렇죠. 쪽이 더 또 중요한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얘기한 KPI 뭐 이런 경우는 뭐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한다. 요거랑은 조금 또 방향은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뭐 회사에 어떻게 이제 그 목표가 이제 뭐 본인의 어쨌든 목표 달성에 포커싱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의 그 인사 고과랑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 의식이 뚜렷하시니까 이제 밑에 직원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목적 달성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좀 더 좀 좋은 방법으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는 두루두루 갖춰야 돼서 힘들어요. 맞아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리더라는 표현하고 그러니까 보스는 그냥 조직에서 올라가면 내 보스가 되는 거잖아요. 상사가 되고 그거랑 리더라는 거랑은 조금 또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글 중에 많잖아요. 보스는 어떻고 리더는 어떻고 되게 많은데 사실은 진짜 그 좋은 그래서 요즘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좋은 팀장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내일 때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또 그런 사람이 되기는 너무 그 포지션에 가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려워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코칭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코칭을 안 하는 회사들도 또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약간 큰 회사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정제가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낀 건 뭐냐면 뭐 요즘은 특히 그런 젠더 감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들 지금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경 쓰는 만큼 저는 교육도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그 회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든 아니면은 되게 좀 잘 나가든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만큼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대기업만 죄다 몰리느냐. 이게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좋은 뭐 이게 있고 뭐 근데 그 뭐 일견 어쨌든 맥락이 있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 동생들이 사실은 그 단순히 막 뭐 단순히 돈 많이 줘, 단순히 뭐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저거 사실은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 뭐 어느 뭐 대기업이다 그러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것들이 어떤 선을 다 이제 넘어서 있다라는 그 개런티가 되니까 네. 뭐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당연하지 않나 싶어요. 내 입으로 내 상사하고 불편하지 않아도 상사들도 끌려가서 교육받고 우리도 우리대로 가서 교육받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게 좀 대기업 위주로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의 교육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그 몰라서 그러시는 분도 되게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경험 자체를 안 네네.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라는 게 50대, 40대, 30대, 20대가 바라는 게 다 틀리고 50대, 40대, 30대, 20대의 세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지금 사실 이제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 요즘 친구들이 본업보다는 부업을 너무너무 다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너무 많이 하고. 근데 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뭐 돈은 따라와 이렇지만 사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제 뭐랄까 아무래도 회사가 먼저 크면 백오피스가 좀 덜 크고 이런데 대기업들은 이제 백오피스가 좀 헤비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회사 차원에서 왜냐면 문제가 되니까 사실 그분들 말 한마디로 막 소송 가고 이러는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제 눈에는 좀 예민하게 비춰져요. 우리 동생 이론은 네.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왜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이 이제 뭐 이제 처음 시작하고 이제 몇 년까지는 그 꼭 같은 직장이 아니어도 이제 뭐 친구들 이렇게 뭐 저녁에 이렇게 만나고 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내가 다니는 그 일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그 아무튼 풀잖아요. 네. 풀어서 그거에서 이제 좀 이제 스트레스 풀고 저도 어릴 때는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럴 때 뭐 어떤 갖가지 사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쭉 우리 동생 1호가 한 얘기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뭐 제일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것들이고 그게 아주 그냥 기본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라면 뭐 미묘한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미묘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공연 예술 쪽 그 뭐라고 할까요? 기획하는 회사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업계 특성이 그런 건지 그 회사가 그런 건지 여자들이 진짜 많았대요. 그 우리 이제 우리 진짜 언니들 우리 산발이 멤버 중에 우리 박군이 그 사장님이시죠. 네. 거기에 진짜 여성분들이 여초예요, 압도적으로. 네. 그래서 그 회사도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정말 퇴근하고 친구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배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 여자들 사이에서 이 신경전과 이 미묘한 그 경쟁 같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입 밖으로 꺼내자니 좀 치사한 사람 같아서 말은 못하겠고 그래도 은근히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스트레스를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친구가 많이 좀 힘들어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일까? 뭐 실적을 이 친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따온 그런 계약건에 대해서 바로 옆에 선배가 1, 2년 차 선배가 이제 본인이 한 걸로 보고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한 게 되고 선배의 실적으로 그게 들어가는 거니까 선배는 그렇게 해서 승진을 했대요. 근데 이제 본인은 되게 무능한 직원처럼 이제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일은 자기가 굳은 일은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선배니까 자기도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말도 못하겠고 왜냐하면 그 선배가 기여가 뭐 1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또 본인에 비해서 기여가 적었던 거라서 말도 못하겠고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잘못 말을 꺼내서 약간 분란을 만들면 이제 먼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이제 박힌 돌이 너무 이제 파워가 세니까 더 거기서 고립이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럼 대표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제일 분개했던 것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내 일이든 옆에 일이든 간에 지나치게 유관순 비가 흘러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나의 어떤 그 실적 뭐 이런 것들, 나의 능력 이런 게 단순히 그 시점만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쭉 가면서 결국은 내가 실력 받을 거는 인정받을 거 인정받게 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걸 알지만 그 이제 순간순간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당사자한테는 뭐라고 할지언정 내 거를 뭐 뺏어갔다든지 뭐 이런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내가 뭐 대든다든지 뭐 아니면 뭐 못되게 군다든지 뭐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뭐 군다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에 이제 가가지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암묵적으로 이게 이제 조직이라는 그런 내가 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룰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뭐랄까 쭈그러져 있었던 거죠. 한편에. 분란을 만들지 말자. 그렇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다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는 선배 그냥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주로 뒷담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앞담화 스타일. 근데 그 상사한테는 가서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명확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한 번 당했으면 전 두 번은 안 당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뭐 이메일을 쓸 때 CC를 넣는다든가 하면서 약간 반항 소심하다면 소심하고 대범하다면 대범하다는 반항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친구 케이스는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아예 조직이 크면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다 감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뭐 옆에서 보면서 설사 위에 자기가 한 걸로 보고를 하더라도 옆에 동료가 아우 저 사람 왜 저러니 네 거를 뭐 뺏어가네 하는 게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조직은 상대적으로 조직이 작단 말이죠. 그리고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직장을 다니는 한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고 뭐 부서도 바뀌지 않고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잭 안 하면 그러면은 또 이제 그러지 좀 않을까? 그런 분들이. 근데 저도 뭐 한 번 정도는 뭐 접어줄 수 있어도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 저는 앞에 그 선배한테 가서 한번 이슈 제기는 좀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우리 올드 스타일은 1대1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시다. 들이받는 거죠, 시쳇말로. 근데 그렇게 힘들어. 그게 참 힘든 그렇죠. 일이야. 그걸 그게 행동으로 힘든 옮기기가. 야, 이게 직장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우리 동생들의 그 파워풀한 스피릿이 왜 조직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걸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러고 나면 다들 이제 막 다 괜찮아 이런 책 보고 퇴사학교 테스트 이제 생각하고 이런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우리 약간 문화가 다 괜찮아 하고 이제 회사 내에서 뭐 그런 걸 밖에서 받아주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걸 이제 회사 내부에서 그렇게 딱 정면 돌파를 해야지만 오래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불편하더라도 힘들어도 이렇게 그래 내가 그래 한 수 두 수는 한 번 두 번은 접어주겠다. 한 번만 더 해봐라.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 자기 스스로 룰을 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될 때는 내가 눈 딱 감고 한 번 한다. 들이받는다라는 거를 그렇죠. 그리고 그걸 굳이 이제 들이받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밥을 내가 사면서 선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너무 저기야. 너무 그 훌륭한 스타일이야. 그래? 너무 부드러운. 그러려면 정말 그 인격이 커야 되는데 나는 그냥 막
성질 부렸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딱 정말 1대1로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그 생기는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더 나에게 못되게 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나보다 그 선배가 회사 내 인맥 네트워크가 훨씬 크고 많을 텐데 그래서 나를 이제 뭐 함몰시킬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고립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함몰되거나 고립될지언정 그래서 저는 일을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공연 기획사가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우리 큰언니가 말씀하셨듯이 한 3번째 됐을 때 하는 게 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내 거가 될 때까지는 좀 참다가 때가 됐다. 그랬을 때는 저는 말하고 아니면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약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딸이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이제 좀 과격한가? 그게 참 힘든 일이야. 이게 말은 쉬운데 그 상황에 처하면 정말 힘든 건데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네가 요만큼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라고 생각했어 하는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막 혼자 생각하면 막 그 자기한테 빠져들잖아요. 자기 연민에도 빠져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이제 우리가 나눈 대로 그 피드백 시스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기승전 약간 교육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이제 회사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피드백을 사실 잘 주고받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신공격이 돼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킬 면에서는 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어떠세요? KPI 받으시면 딱 그냥 인정하세요? KPI요? 네. 그럼 뭐 회사가 정해준 거니까 근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없는 억울한 적은 없으세요? 근데 저희는 조금 특이한 게 저희에 대한 그 윗분들의 평가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것을 100%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네, 좀 그렇구나. 네. 저는 어쨌든 다녔던 회사가 다 360도여서 약간 외국계에서 다녀서 그런 적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저를 많이 성장시키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단점도 있지만 내가 정말 미처 몰랐던 내 단점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데서 저는 좀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화내지 않고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자기 검열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뭐랄까 약간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되게 남자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 김정은 위원장님처럼 정말 직설 화법으로 쭉 이제 살아온 이분도 이제 동생 시절부터 쭉 거쳐온 분이잖아요. 그래도 크게 별탈 없더라라는. 맞아요. 네. 그거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크게 별탈 거예요. 없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입사 1년 차인 총지배인이랑 싸워가지고 사단을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첫 직장이 한화 개발이에요. 지금은 한화 호텔 앤 리조트로 바뀌었는데 제가 한화 개발 공채인데 그때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룻강아지 법 무서울 줄 모를 때였는데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나를 막 빨리 내보내자 이제 이렇게까지 했었는데도 저 26년째 무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대신 저는 방법적인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그냥 물어보는 형식을 계속 취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냐. 분명하게 좀 나를 설득시켜 봐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제가 완벽하지 않은 거 알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걸 저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그 기본 전제에서 대화를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도 좋았지만 하다 보면 늘어요. 그 사람 넛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처 생각 못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딱 쳐가지고서는 나 여기 있는데 네가 다 한 거 맞아 이런 이제 눈길도 보낸 적이 있고 이래서 저는 조금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막 혼자 쌓아서 회사를 내가 회사 그만두고 이제 그치 이제 점핑해가지고 저쪽으로 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 막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찾는 것보다는 저는 버티실 만큼 계속 버티시라고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제가 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의 그 주니어 시절은
뭐 지금의 저를 보면 남들이 뭔가 이렇게 다 뭐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정리돼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저는 정말 천방지축이었어요. 그리고 욱하고 그리고 뭐 나름 또 자기 딴에 무슨 정의로워야 된다고 막 공정해야 된다고. 얼마나 그러니까 3.1절에 태어나고 이름이 김정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난 돌처럼 보이는 면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스스로도 되게 불편해.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원만한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되게 원만했던 사람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또 이제 좀 까칠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방법이라는 부분은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 이렇게 욱해가지고 내가 두 가지 패턴으로 가는 거지. 저는 이제 욱해가지고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막 끙끙 앓아갖고 저쪽 그래 내가 관둬 이쪽으로 막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꼭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100% 손해보는 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내가 욱한다 그럼 한 박자 쉰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래 그럼 내가 뭐 관둬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뭐 더럽고 치사해. 이러면 이것도 내가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청할 때를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게 뭐 뒷담화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아니면 진짜 뭐 회사에 어떤 그런 조직이 있다면 가서 뭐 하소연을 하든 도움을 청하는 그것도 굉장한 용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내가 한번 해도 생각보다는 큰일 안 난다라는 그거랑 도움을 청하는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봐라. 그쵸.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되게 일찍 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30살에 이제 팀장이 됐으니까 그때 사실 저는 진짜 팀장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팀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 엄청 못살게 굴었던 젊은 직원들이 있어요. 저 지금도 엄청 잘 지내는데 저는 약간 생각의 전환을 해서 그런 직원들이 저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 왜냐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막 조목조목 집어내는데 화도 나죠. 화도 나지만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구나. 그런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호텔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딱 말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아주 테러블한 반응이 나오는 건 25%고 75%는 그 사람이 미처 생각 못했을 수도 아니면은 의도했으나 의도 안 한 척 대신 다음에는 신경을 쓰죠. 그렇게 갈 확률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제는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내가 남아야 되니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너무 불편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이거를 오늘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어떤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제가 뭐 이런저런 선배 실토라서 한번 이렇게 뭐 우리 반성문 써보자라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민 상담소로 넘어가는데 안 그래도 제가 조만간 동생 고민 상담소를 한번 열어보려고 언니 상담소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거야. 다 뭐 이런저런 사연들 이게 싫다라는 걸 텐데. 그렇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왜 라디오에서 전화 받잖아요. 우리 나중에 한번 전화로도 연결해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또 옛날 생각하면서 그래 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사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가 일도 오래 했지만 또 제가 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아이도 나중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과연 어떤 환경일까? 얘네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일을 잘하는 아이가 될까? 아니면 회사에 짐이 되는 아이가 될까? 이런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대, 40대, 30대, 20대가 지금 다 다니는 구조예요. 우리가. 그리고 50대가 금방 나갈 것 같지만 금방 나가지도 않고 정년이 막 이렇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를 키울 때는 제가 이제 주변에 엄마들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정은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막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거는 점점 더 귀해지고 더 막 최고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가는데 회사는 되게 느리게 변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키워봤자 얘네들이 회사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를 아주 옛날부터 오히려 갭이 커지면. 예, 갭이 커지면. 근데 이미 그 현상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녀분 키우실 때 약간의 그 회사에서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질서가 이런 걸 조금씩 가르쳐 주실 저는 무수리 정신을 좀 주입시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인생의 좌우명 같은 거 있으십니까? 뭐 나름대로 다 있죠. 저는 첫 시간인가 한번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가 제일 저의 좌우명인데 내가 좋은 것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싫고 못 견디는 거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애들을 요즘은 공주왕자처럼 키우니까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게 다 주어졌고 그래서 걔네들이 오히려 더 애기처럼 이제 사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 중요하고 못 견디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왕 하는 거면 내 엉덩이 가볍게 내가 움직이는 거 중요하고 그거 정말 진부한데요. 이게 아시잖아요. 그 엉덩이가 그 가벼운 사람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무수리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점에서 생각난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제 요걸로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우리가 언니 상담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뭐 그런 같은 내용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 2부 타임으로 돌려가지고 이게 또 방송이 길어지면 듣기가 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또 한 편을 더 편성하게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그러면 요 얘기를 우리 동생 타임 2부에서 한번 언니 상담소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 다 기억하시고 다음번 스튜디오에 그대로 나와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일단 오늘은 뭐 저와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듣고 있는 우리 언니들이 집에 가서 그래 나의 반성할 점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렇게 하는 날로 정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동생들 얘기 새겨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보는데요. 뭐지? To be continued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됩니다. 자, 우리 후배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외쳐보아요. 진짜 언니들!